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에서 자란 이서진은 누구보다 힘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새 교과서로 공부할 때 서진은 헌책방에서 찾은 뜯어진 책들로 독학했죠.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법학 서적을 읽어내려가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서진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밤 난방비를 아끼려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하던 날들, 배고픔을 참으며 문제집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풀어나가던 기억들이 서진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할머니는 서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서진아, 세상은 지켜야 할 것이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짜 힘이란다. 그 말씀이 서진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고 사법고시 합격 후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된 원동력이 되었죠. 원장 할머니는 서진이 울고 있을 때마다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며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살이 된 지금 서진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소속 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서진은 누구보다 냉철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죠. 피고인 앞에서도 변호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조인의 품격을 유지합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서는 서진의 모습은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고아원을 찾아가 원장 할머니께 안부를 여쭙는 서진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순수함이 묻어났습니다. 최근 서진은 원장 할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고아원 근처에 작은 편의점을 열어드린 것이죠.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서진의 말에 원장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편의점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서진에게는 두 번째 고향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날 때마다 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고아원 방문이었죠. 후배들에게 공부용품을 사주고 원장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서진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고아원 최초의 여검사라는 타이틀보다도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서진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고 싶다고 말이죠. 평소처럼 편의점을 찾아간 서진에게 원장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아파서 오늘 밤 일을 못하게 됐단다. 어떻게 하지? 서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원장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서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저녁 8시 서진은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검사 배지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법정에서 위엄 있게 서 있던 검사가 아니라 평범한 편의점 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야.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야. 처음 몇 시간은 평온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생필품을 사러 오고 학생들이 과자를 사가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서진만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한 직원이라며 고마워했죠. 밤 11시경 술에 취한 한 남성이 편의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태훈이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처음부터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맥주캔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죠. 에이, 차가운 걸로 없나?
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더 차가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태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거기 아가씨, 내가 물어본 게 그거야? 조태호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라면을 고르면서도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하며 서진을 시험하듯 물었고, 담배를 사면서는 나이 확인 안 해? 하며 비꼬았습니다. 서진은 참을성 있게 응대했지만 조태훈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계산 과정에서 조태훈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야, 계산 똑바로 해. 알바가 사람한테 말대꾸야? 서진이 침착하게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조태훈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는 거야? 계산대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조태훈은 서진을 향해 치명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거지같이 생겨서 알바나 하지. 넌 검사랑은 딴 세상 사람이지. 그 말을 들은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조태훈이 나가기를 기다렸죠. 문이 닫힌 후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다시 검은 정장을 입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 같았죠. 긴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검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진의 모습에는 다시 법조인의 품격이 되살아났습니다. 형사 3부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검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진 검사님, 어제 일찍 들어가셨더니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찍 잠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젯밤 조태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전 10시 정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사건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이었죠. 서진은 평소처럼 자신이 담당한 사건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폭행 사건, 사기 사건, 협박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후배 검사가 새로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주민 갑질 및 상습 폭력 혐의로 민원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후배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피의자 이름은 조태훈입니다. 32살이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심지어 은행에서까지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서진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조태훈, 바로 어젯밤 그 남자였습니다. 후배 검사는 계속 보고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편의점에서 여직원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도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편의점이 바로 할머니의 편의점이었고 그 여직원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회의실의 다른 검사들은 사건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런 갑질 사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모든 말이 서진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동료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진은 바로 그 피해자였던 것이죠. 서진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장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진 검사가 담당하시죠.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조태훈의 사건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과거 기록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협박한 사건, 은행에서 직원에게 폭언한 사건, 택시기사와 다툰 사건까지. 조태훈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만 이런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이틀 후 오후 서진은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원장 할머니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검사 배지와 조태훈에 대한 조사 자료가 들어 있었죠. 편의점 앞에 서자 며칠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굴욕감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서진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원장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서진은 할머니께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에 여기서 소란을 피운 손님 있으시죠? 그 일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원장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말이지? 정말 무서웠단다. 다시 올까봐 걱정이야. 서진이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조태훈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편의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아마도 또 다른 트집을 잡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조태훈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태훈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며칠 전에.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죠. 지난번에 편의점 직원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정장을 입은 서진의 모습에서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가방에서 검사 배지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죠. 조태훈 씨, 며칠 전 이곳에서 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셨죠.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검사 배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며 조태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태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사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거지같이 생겨서 알바나 한다고 모욕했던 그 여성이 바로 검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조태훈은 뒤로 물러서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폭행과 협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서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태훈 씨,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태훈에게는 망치처럼 다가왔습니다. 조태훈은 패닉 상태에 빠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태훈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편의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편의점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장 할머니가 서진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고생했구나. 서진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태훈과의 마주침 이후 며칠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누군가가 그 영상을 올리며 검사님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갑질당한 사건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보던 영상이 순식간에 수만 명이 보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검사님도 편의점에서 일하신다고? 저런 갑질쟁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검사님께서 직접 당하신 일이니 이번엔 제대로 처벌될 것 같다. 역시 갑질은 상대를 가려서 해야 하는 거였네.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서진을 응원하고 조태훈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쓰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죠. 하지만 서진은 모든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일이니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서진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검찰청 내부에서도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료 검사들이 서진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서진 검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다니. 서민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시는군요. 하지만 서진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뿐인데 너무 과대평가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한 기자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검사님, 이번 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서진은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잘한 곳을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편의점은 저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서진을 칭찬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진짜 검사다운 검사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서민들의 편에 서는 검사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하지만 서진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원장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진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냥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뿐인데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서진아, 내가 한 일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일조차 대단하게 보이는 세상이 문제란다. 너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조태훈은 자신이 검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인터넷 댓글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조태훈 신상 공개해라.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앞으로 어떤 가게에서도 서비스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댓글들은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졌습니다. 조태훈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고 상사는 그를 별도로 불러 경고했습니다. 조태훈 씨,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어요. 조용히 처리하세요. 조태훈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사평가에도 악영향이 미칠 게 분명했죠.
더 큰 문제는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에서는 조태훈을 참고인 조사차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조태훈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변호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검사라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합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합의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서진의 단호한 입장에 조태훈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조태훈은 도망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다른 지역으로 피할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로 나갈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이미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조태훈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결국 조태훈은 밤중에 짐을 싸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 사건이 잊혀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처음부터 허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도주 시도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조태훈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 조태훈이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조태훈 씨,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조태훈은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구치소에 수감된 조태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편의점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그가 도망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조태훈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검사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동일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갑질 행위이며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판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서진은 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였죠. 편의점 앞에 서자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소동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이었으니까요. 원장 할머니는 서진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진아, 고생 많았구나. 재판 잘 끝났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늘 여기 오면 눈빛이 아이 같구나. 법정에서는 무서운 검사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 서진이야. 서진은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검사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냥 할머니가 키워주신 서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에도 제가 일 도와드릴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왔단다. 착한 대학생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 해보고 싶어요. 검사이기 전에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서진의 마음을 이해하셨거든요. 저녁이 되자 서진은 다시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거울을 보니 며칠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서진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손님은 서진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정중하게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했죠.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가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여러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예전보다 더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 진심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 같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라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새벽이 되어 편의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편의점 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이죠. 단순히 갑질쟁이를 처벌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검사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검사 배지를 가슴에 달며 서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배지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라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사명이 담긴 무거운 책임이라고 말이죠. 검찰청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서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서진 검사님, 새로운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후배 검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살펴보니 또 다른 갑질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서진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런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피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서진은 검찰청 근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죠. 식당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검사님, 요즘 유명인이 되셨네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서진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과분한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과분하긴요. 당연한 일을 하신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아주머니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진은 우연히 편의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편의점은 아니었지만 문득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궁금해졌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음료수 하나를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진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상의 작은 순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서도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검사 배지가 있어야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정의라는 것을. 저녁이 되어 서진은 다시 할머니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말이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이 인사하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서진이 왔구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니? 서진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검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정의는 배지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편의점을 나서며 서진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는 작은 편의점. 그곳에서 서진은 검사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정한 직업의 위아래는 있어도 사람을 대하는 존엄은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이죠.